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조용히 이거 받고 기죽은 듯이 살라고 해줍시다. 조용히 살고 있으라고. 자, 다음 신청자는 라브님이에요. 5월 피드백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방향이에요. 하이앵글을 잘 그리고 싶어서 자료도 찾아보고 포즈도 직접 잡아봤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직 형태감이나 도형화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하이앵글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면을 보는 하이앵글은 그리기가 어렵다. 왜 어려운지 입체 도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이앵글과 로우앵글을 표현할 때 중요한 거는 꺾인 면인데요. 이렇게 표시한 요 구간들이 꺾이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도형으로 단순하게 또 이야기하면은 얼굴을 사각형이라고 쳐보세요. 마인크래프트 같이 이렇게 된다. 정면 하이앵글은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한 이유가 차렷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정면 하이앵글은 되게 뻣뻣하고 뭔가 답답하고 어떡하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은 옆면이 없어서 그래요. 옆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서 바라보는구나, 위에서 바라봤구나 이런 생각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옆면이라는 게 존재하면. 근데 이런 정면 같은 것들이 옆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표현하기도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앵글, 로우앵글 그릴 때 이 꺾임을 표현하지 않으면 되게 하이로우 안 같아지거든요. 이것도 차이를 보여드리면은, 자, 이 그림은 요것처럼 하이앵글, 로우앵글 같은 느낌이 안 날 거예요. 평시점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림을 하이로우 느낌이 나게 고친다고 한다면은 옆면만 추가해주면 되는 건데요. 이 캐릭터는 이제 이 각도를 넣어주는 순간 이제 하이앵글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각도를 넣어줍시다. 그림으로서의 예쁨은 좀 떠날게요. 치마가 각도도 이렇게 되겠죠? 치마도 옆면을 의식한 각도가 생기게 됩니다. 요 그림에서 각도만 줬는데도 갑자기 하이앵글로 바뀌었단 말이죠. 어깨 깎아는 위치가 똑같았잖아요. 근데 위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깨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서 몸에 대한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옆면이 있어야 유리하다. 옆면이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으면은 그리기가 편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앵글 이야기는 하이앵글이든 로우앵글이든 실루엣이 예뻐야 된다. 이 친구 실루엣을 가져올게요. 너덩. 어때요? 이 실루엣으로 봤을 때 뭔가 흐름이 잘 안 느껴져요. 딱 이제 좌우대칭이라서 뭔가 딱 가로막은 느낌. 어디서 어디로 흐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러면 좀 더 그림이 재밌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요 비교해보면은 이 실루엣은 그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야 되는지 조금은 애매하죠. 그쵸? 이렇게 카메라를 위로 하고 인물의 시선도 위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요 실루엣을 토대로 조금 고쳐볼까요?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손을 올려. 일단 손을 올리게 해봐. 조금 이쪽을 봐야만 귀엽겠죠? 애야 여기 봐라. 요런 느낌이 난 것 같아. 다리를 너무 모으는 것보다 귀여운 쇼넨이니까. 일단 실루엣을 바꾼 건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은 이제 약간 화면을 얘가 가로막은 느낌. 넌 못 지나간다 하고 막은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시선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볼 수 있는 구도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에서 천천히 시선이 흘러가게 구성을 해주면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요. 하이앵글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옆면 중요하고, 그 다음엔 실루엣으로 시선의 방향을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이앵글, 로우앵글을 넣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이앵글 넣으면은 역동적이게 돼서 좋다. 긴박한 느낌이 나서 생동감이 나서 좋다. 원근 느낌이 나서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이앵글 로우앵글을 쓰면 또 좋은 이유가 시선의 흐름이 굉장히 잘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우앵글 실루엣을 짠다고 쳤을 때 하이야 다리가 이렇게 있는 로우앵글입니다. 이렇게 전신 로우앵글이면 어떠겠어요? 다리, 발 이런 곳이 조금 부각이 되는 구도가 될 겁니다. 반대로 숙인 친구예요. 안 보이죠? 어떤 포즈인지. 숏도 망령쿤 이런 식으로 하이앵글로 그리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시선 흘러가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의 세팅이 정말 쉬워지기 때문에 하이앵글, 로우앵글을 자꾸 쓰는 거예요. 자력 자세는 사람들이 어디를 봐야 될까? 시선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애매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이앵글과 로우앵글을 활용을 하면은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세요. 하반신을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같은 이제 시선의 유도가 정말 쉬워지기 때문에 하이앵글, 로우앵글 많이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시선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루엣을 제대로 잡고 그리시면 좋다. 각선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로우앵글, 얼굴의 귀여움을 강조하고 싶으면 하이앵글이군요. 로우앵글의 얼굴을 가져왔어요. 로우앵글의 얼굴 잘 보이죠? 시선이 이런 식으로 모아집니다. 얼굴로 시선 집중이 되고 있어요. 물론 로우앵글 얼굴은 좀 위압감이 있어 보인다거나 멋짐 이런 거 표현할 때 좋겠죠? 때마침 그린 하이앵글 그림도 있어요. 캐릭터가 좀 왜소해 보이기 쉬워요. 얼굴에 비해 몸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거기 때문에 왜소해 보이고 귀엽고 나를 살짝 올려다보는 카와이함 이런 거를 좀 표현하기가 쉬워져요. 왜 사람들은 왜 로우앵글, 하이앵글을 왜 쓸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름이와 소리하니님의 사연입니다. 역광 그림을 그릴 때 그림자로 덮여있는 부분이 입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려야 돼요? 그리고 캐릭터의 부적에 빛이 나는데 저런 간접적인 요소의 조명이 있을 때 얼굴 주변을 살리는 효과적인 빛받는 표현도 어려워요. 아니면 빛을 받으면 역광의 매력 요소가 떨어지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순한 맛 피드백으로 부탁드립니다. 캡사이신 소스 조리는 중. 그래서 역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역광 그림이 왜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많은 작가님들이 역광을 쓸까요?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 잘 안 보여서 신비한 느낌을 준다. 어두워져서 무게감이 생겨서 좀 있어 보인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밀도는 있어 보인다. 강조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만 그림이 떠쳤을 때 강조할 부분 같은 게 굉장히 쉽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광이 조금 유리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경이 검정색인 걸로 봐서 캐릭터의 실루엣이 강조되는 그림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역광 그림을 그릴 때 물론 이런 거 하나하나 열심히 묘사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지금 이 그림에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캐릭터 얼굴, 가슴, 엉덩이가 전체적으로 카메라와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가까이서 촬영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묘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예시로 제 그림을 가져오고 싶은데 말이죠. 이걸로 봅시다. 정확히 말하면 역광은 아니에요. 그래도 빛의 양이 굉장히 적다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라던가 이런 꽃의 디테일이라던가 묘사를 해놨고 나머지 같은 거는 좀 날렸어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그림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묘사가 되어야 하고 멀리서 촬영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촬영한 묘사가 굳이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림과 오히려 비슷한데요. 이 그림도 역광인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멀리서 촬영했는데 막 속눈썹 하나하나 다 묘사하고 막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묘사하고 막 촉수 하나하나 다 묘사하면은 이 느낌이 안 날 거예요. 왜냐? 묘사가 되면 될수록 이 빛 느낌은 줄어들 겁니다. 이 빛 느낌을 강조하려면은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묶여야 되고 빛은 빛대로 묶여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 영역을 계속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이 역광의 느낌이 풀릴 수도 있어요. 빛을 강조를 하려면은 묘사는 어느 정도 덜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촬영하는 그림은 내가 묘사를 잘하고 싶어서 가까이서 촬영하는 거죠. 얼굴을 잘 그리고 싶어. 머리카락의 섬세함을 보여주고 싶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를 가까이 설정하는 거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멀리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멀리서 촬영했기 때문에 묘사를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빛을 정의하고 부각하는 데 더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레벨 값을 강제로 조정을 했을 때 빛의 양을 봐주세요. 얘도 빛 받는 양이 비슷해요.
어디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강조할 거야 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은 좀 덜 해도 되는 거고, 특히 지금 여기가 세죠? 목 뒤를 봐 이러고 있어요. 목 뒤를 봐 라는 상태니까 죽여줍시다. 목 뒤도 예쁘긴 한데 좀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얼굴 보여줄 거니까. 다운. 얼굴 강조하고 싶잖아요. 여기 선명하게 그어줍시다. 일단은 빛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얼굴이 강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가 다 어둠이다 보니까 가슴에 오는 빛이 여기까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둠과 빛의 대비가 생기면서 얼굴이 강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빛의 모양으로 그림의 흐름을 자꾸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이를 보여드려놨습니다. 이 빛과 이 빛 차이 아시겠나요? 야 가슴 봐랑 야 얼굴 봐의 좀 차이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좀 삼각형의 방향이 생기면서 얼굴 쪽으로 지금 시선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방향성보단 동그랗게 모아서 점의 요소가 됐고, 제가 이렇게 뾰족하게 좀 만들면서 선의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이 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손 때문에 가려져서 여기가 한 번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어요. 전체가 넓은 영역이 밝은 것보다 어둠이 하나 팍 끼어드니까 밀도가 생겼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 번 더 시선 강조가 생긴 거예요. 이런 그림자들을 대비를 다 컨트롤해서 내 그림을 잘 보이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굳이 밝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쁜 허리 라인이 포인트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디테일이 생기면서 몸매 라인이 잘 안 보여요. 몸매 라인이 더 잘 보이도록 과감하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이 친구의 섹시 라인. 이렇게 빛이 새어 들어오니까 여기가 조금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올 거고, 얘는 빛을 등질 거니까 살짝 오버레이로 안에서의 색감 묘사해 줍시다. 너무 다 똑같은 톤으로 덮어버리면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계속 이제 힌트를 줘야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또 시선 방향이 생기죠. 여기 보세요가 또 생깁니다. 여기도 팔과 닿죠. 지금 구분이 어렵습니다. 살짝 밝혀줄게.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밝잖아요. 얘보다도 얘 밝으니까 또 톤 다운합니다. 합. 근데 아까 여기가 면적이 넓었어요. 아래 이 화이트 면적이 넓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줄 겁니다. 은은하게. 여기도 지금 결국 검정과 하양의 대비가 좀 세죠? 이런 것도 살짝 누릅시다. 너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면 조용히 이거 받고 주죽은 듯이 살라고 해줍시다. 약간 지금 손이 조금 아쉬워요. 손 안 밝아도 될 것 같거든요. 대신에 빛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조금만 넣어주죠. 효과도 일정한 것 같거든요. 골고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어디? 여기. 프리즘 효과를 더 세게 할 거고요. 여기는 죽일 겁니다. 조용히 살고 있으라고. 이 아랫부분을 자르거나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어둠으로 눌러볼게요. 왜냐하면은 방해가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 대중들이 보고 싶어하는 요소를 보여주려면은 안 보고 싶어할 요소 혹은 방해해야 되는 요소는 가려야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도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하네 하면은 과감하게 덮어주는 것도 좀 필요해요. 묘사를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너무 묘사하면 어떻게 된다? 빛 느낌이 파괴됩니다. 이 빛 느낌을 유지하면서 묘사하는 게 역광의 좀 포인트예요. 비교해 볼게요. 이제 빛의 정리가 확실하게 됐죠. 아까까지는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보시죠. 하하 여기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선이 튀어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을 정리해 주면은 아 여기를 봐야 되는구나 하고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광 그림은 컨트롤 M을 눌러서 곡선값 같은 거를 조정을 해 보시면은 가장 대비가 어디가 세게 일어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로 시선이 가고 있는지 잘 보이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나도 역광 할 수 있다. 하나도 안 맵죠? 그리고 똑같이 역광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볼 거예요. 그것도 역광이라서 같이 묶어서 피드백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커브값 같은 걸 줘보면은 어디에 가장 대비가 세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나쁘지 않은데 대신에 아쉬운 점은 뭐예요?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시선이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가 매력 포인트인지 모르겠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정리라던가 완성도는 괜찮은데 매력을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연이 피드백합니다. 얼굴 아까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얼굴 근처에다가 비춘다. 전부 다 어둡게 하면은 결국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빛이 드리워진다고 해봐요. 그럼 어때요? 빛이 와서 반사돼서 얼굴을 쬐주겠죠? 그럼 얼굴 자연스럽게 톤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얼굴 예쁘게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강한 하이라이트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팔 이런 거 잘 보이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 그림자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그림자의 방향이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틀래요. 비교해보죠. 확실히 보일 구간이 좀 생기니까 재미 같은 게 좀 더해졌죠. 더 이상 뭐 엄청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림도 정말 잘 하셨지만 너무 잘 그린 거에 비해서 보이는 게 없었다. 잘 보면은 얼굴도 예쁘고 장식도 다 예쁜데 다 어둠 속에 가려져서 아쉬웠어요. 강한 빛이 팍 쬐니까 어때요? 아 여기 보세요 효과 있죠.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예쁘게 보이면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 또 어둠으로 묻으면은 사람들은 답답하게 느낀다거나 볼 게 없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빛을 넣어줘서 사람들이 즐길 만한 포인트, 시각적으로 재미를 좀 채워줄 부분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아주 예뻐요. 완전히 림라이트로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림이 잘 보이기를 표기해야 그림이 무조건 뭐 잘 보일 필요는 없죠. 진짜 어둡게 해서 답답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고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손을 대는 이유는 그냥 상업적으로의 관점이 커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저는 항상 대중들의 관점, 상업적 관점, 팔리는 그림의 관점에 좀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그림도 이 그림대로 멋있어요. 그냥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사로잡을 수 있게끔 그 팁 정도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어느 날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어느 날은 좀 공부하면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섞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요. 그것도 좀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운 게 맞고 다 같이 힘냅시다. 저도 못해요. 저도 오랫동안 해야 돼요.